이제부터 화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양성자가 왜 양성자일까요? 그쵸?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양수, 음수,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양성자라고 얘기하죠. 중성자는 얘는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입니다. 전하적인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핵은 다시 플러스 양성자와 전하를 띄고 있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원자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플러스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럼 어떤 성질을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으니까 중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아주 굵은 글씨체로 A하고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트륨, 뭐 리튬 해서 주기율표에 보면 여러 가지 원소가 많이 나와 있죠. 그냥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A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를 갖다가 한번 보면요. 그 원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소 마찬가지예요. 아래 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아래 숫자 의미가 뭐냐면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여러분들 번호를 왜 붙일까요? 부르기 편하니까 아르곤보다는 18번, 나트륨보다는 11번, 알루미늄보다는 13번 훨씬 더 부르기 편하죠. 그래서 부르기 편하니까 원자에다가 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 번호를 붙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번호 붙일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름의 가나다 순이었죠. 원자도 번호를 붙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원자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죠. 그러면 이 아래 숫자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 수까지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숫자 의미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수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면 이거는 실험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요, 양성자 질량 더하기 중성자 질량, 이걸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질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 그래서 아래 위의 숫자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되시겠나요? 이제 우리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자의 세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죠.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이름을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껍질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세 번째 껍질은 M 껍질, 네 번째 껍질은 N 껍질, O, P, Q, R, S, T, U 껍질 계속 나갑니다. 이거는 약속을 한 거예요. K 껍질로 하자, L 껍질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A, B, C, D로 할 수도 있었는데 K, L, M, N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의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갑니다. 네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32개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일단 옥텟 규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려면 정해진 껍질의 정해진 개수대로 전자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져서 들어갈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나올까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작은 순서, 에너지가 낮은 순서부터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려면 중앙에 핵이 있고 정해진 껍질에 정해진 개수대로 전자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나와야지 하나의 원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전자를 한번 채워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알루미늄, 플루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자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져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 들어가죠. 원자 번호 13번 양성자 13개, 전자가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채워지냐면 2개가 채워져요. 순차적으로 채워져서 나온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가 채워집니다.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3개가 채워져야지 전자가 총 13개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얘는 플로린 되겠습니다. 플로린은 뭐가 되냐면 원자 번호 9번 양성자 9개, 전자가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7개가 들어가야지 전자가 총 9개가 채워지는 거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밑에 적혀져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옥텟은 옥타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옥타는 8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에서 한 옥타브 뭡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걸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옥타는 8입니다. 옥텟은 옥타에서 파생이 된 단어고요. 그래서 말뜻이 뭐냐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 항상 안정하다. 이게 옥텟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8개, 모든 원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면 원자는 무조건 안정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는 마찬가지죠. 모든 반응들 다 마찬가지고 항상 안정해지기 위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안정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3개 버리면서 반응할까요? 전자를 5개를 얻으면서 반응할까요? 전자 5개 얻는 것보다 전자 3개 버리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를 버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지려면 얘는 전자를 1개를 얻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옥텟 규칙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성자 수와 우리 전자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각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양성자수, 전자수, 양성자수, 전자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보면 원자번호 13번 양성자 13개, 전자가 13개니까 양성자가 몇 개입니까? 13개가 나오게 되겠죠. 전자는요 1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래 거는요 양성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전자만 3개 잃었지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는 그대로 13개가 되는 겁니다. 전자는 3개 잃었으니까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가 13개고 마이너스가 10개니까 플러스가 3개가 남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어떻게 되나요? Al, 3가 플러스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플로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자번호 9번 양성자 9개, 전자가 9개입니다. 그래서 원자, 양성자도 9개가 되는 거고요. 전자도 9개가 되는 겁니다. 아래 거는 지금 전자 1개를 얻었죠. 그럼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전자만 얻었지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양성자는 그대로 9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몇 개입니까? 1개 얻었으니까 10개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요. 플러스는 9개고 마이너스는 10개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1개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린은 뭐가 될까요? 플로린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다 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결국은요 원자에서 이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지금 전자 잃으면 양이온이 됐죠. 전자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자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전자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온이 안정할까요? 원자가 안정할까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근데 이온은 지금 최외곽 전자 8개로 안정해졌죠. 항상 이온이 원자보다 안정합니다. 되겠나요?